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기에는 큰 축복을 받은 대륙이 있습니다. 세계의 금과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서남 아프리카는 가장 매장량이 많은 곳입니다.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고 소문이 나자 세계 열강들은 앞다투어 이 지역의 광물 채굴권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영국과 세계 열강은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분쟁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남아프리카 지역은 엄청나게 부유할 수도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 탐험대에 의해서 서남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처음 노몰리는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세피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처음 조각상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각상은 대부분 맨데와 키시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역 원주민은 이것을 노몰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비한 석상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고고학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것의 존재와 목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베일에 쌓인 채 잊혀져만 가던 노몰리 조각상은 1991년 다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발견되면서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습니다. 보통 노몰리 조각상은 인간의 형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발견된 노몰리는 인간 같지만 파충류와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대기를 측정하니 기원전 12,000에서 19,000년 정도였습니다. 지역 족장들 말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쫓겨나서 지구로 왔고 그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을 때 당시 조상들이 그들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야기는 동서양의 모든 지구 곳곳에 걸쳐서 전해 내려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인도의 많은 설화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과 남미의 원주민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조각상을 신으로 믿고 건강과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집이나 밭에 세워놓습니다. 지역의 원주민들은 추가로 이 지역에 타락한 천사가 왔을 때 큰 충격이 있었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이 지역에만 다이아몬드가 많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설은 이 조각상들은 시에라 리온의 고대 왕과 추장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며 지역 템네 사람들은 조각상을 마치 왕처럼 모시는 의식을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템네 지역은 메데나라에 의해서 침략되었을 때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노몰리가 발견된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석상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깁니다. 만약 가뭄이 들면 주민들은 석상에 채찍질을 가해 신에게 벌을 주기도 하는 의식을 합니다. 노몰리는 보통 구리와 상아 그리고 화강암 등의 다양한 종류의 재료로 조각되어지며 색상은 흰색과 노란색 또는 갈색과 녹색까지 다양하며 그 크기는 최대 28cm까지 됩니다. 이 노몰리 조각상에 대해 아직까지도 정확한 기원이 알려지지 않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외계인 주장설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노몰리 조각상은 하늘에서 온 타락한 천사라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우주에서 지구로 온 외계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과학자들이 조각상을 엑스레이로 조사한 결과 안에는 크롬으로 된 볼이 발견되었습니다. 크롬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추출할 수 없는 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출했다고 해도 완벽한 구형으로 만드는 것은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대에 이 조각상을 발견한 누군가가 조각상을 잘라서 크롬굴을 넣고 다시 봉합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노몰리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몰리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한 가지 더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마르셀 그리올이라는 인류학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민족지학의 아버지로 20세기 지구 전역에 퍼져 있는 민족들과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1931년에 아프리카 횡단을 시작했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여행 중에 그는 도곤족이라는 하나의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암절벽 반디아가라 단층에 굴을 파고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그들은 엄청난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금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마르셀 박사는 도곤족의 문화와 신비로움에 빠져서 그들을 연구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르셀 박사는 도곤의 장로들로부터 비밀스러운 초대를 받습니다. 그는 장로들에 이끌려서 도곤족의 말씀이라 불리는 신성한 성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33일간 오보테멜리라는 눈먼 도곤족 주술사로부터 도곤족의 모든 비밀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보테밀리와의 대화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도곤족은 시리우스 별과 행성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우스는 밤에 빛나는 가장 밝은 별이며 이 별은 2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밝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시리우스 A이며 바로 근처에 어두운 빛을 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리우스 B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먼 옛날 도곤족은 어떻게 시리우스 B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시리우스 B가 시리우스 A를 한 바퀴 도는데 50년이 걸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리우스 B가 매우 무거우며 밀도가 매우 높은 별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곤족은 이러한 현대과학에서도 최근에 알려진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도곤족은 오늘날까지 시리우스 별을 향한 부족의식을 간직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도곤족은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도 놀라운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성이 4개의 주요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성이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까지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은하수의 모형은 나선 모형이며 지구가 어떻게 은하수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곤족은 자신들의 이러한 지식들은 지구를 방문한 시리우스 외계종족에 의해서 전달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노모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파충류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도곤족의 조각과 그림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시리우스에서 지구로 와서 인류 문명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문명을 찾아보면 이런 파충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카드 제국에는 앱칼루라고 불리는 비슷한 신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전설에는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물고기인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인도에서도 반인반어의 신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고대 아프리카는 말리라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곤족이 사는 지역과 모놀리가 발견된 지역은 모두 말리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만약 말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왕래가 있었다면 노몰리 역시 노모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노모스와 노몰리는 언어적으로도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노모스가 말리를 세웠다면 먼 지역의 서아프리카 지역 사람들도 그들의 언어로 노모스 오브 말리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노모스들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과학과 문명을 말리 지역에 전해줬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들은 그들의 모습과 외형을 듣고 조각으로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노모스들이 먼 말리의 변방서쪽 끝까지 가서 직접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크롬 구슬이 들어있는 조각상을 주고 자신들을 신처럼 모시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구슬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치유나 통신의 기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사람들이 그들을 직접 보고 조각했으며 그것이 서아프리카 지역까지 상인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추측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리 제국이 AD 1235년에 세워졌고 1670년에 멸망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기원전에 10,000년 이상의 것으로 발견되는 노몰리가 있을 당시 말리라는 제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기원전 10,000년 전에 노모스들이 시리우스로부터 지구로 왔고 최초 인류 문명을 세웠으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에 여러 제국들이 계속 생겨났고 결국 말리 제국에 이르러 이 조각상을 처음으로 노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위에 어떤 추측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언어적인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모스와 말리를 합치면 노모스 플러스 말리인데 여기서 이 단어가 합성이 되어 노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현생 인류의 최초 여성이 DNA 지도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노모스들이 고대의 아프리카에서 최초 인류를 창조하고 문명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노모스들이 아프리카에서 각각의 대륙의 문명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대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다면 그들이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기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외계인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스카이스톤으로 시에라리온의 노몰리가 발견된 지역에서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스톤을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77%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광물로 판명되어졌습니다. 그 지역 족장의 말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타락한 천사가 내려왔을 때 많은 별들이 함께 떨어졌는데 그 장소에서 스카이스톤을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번 고고학계와 과학계에 큰 바람을 일으킨 후 스카이스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는데 현재는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외계인이 방문한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시리우스에서 온 노모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인류의 문명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다른 문명으로 퍼져나간 사실은 일리 있는 주장 같습니다. 또한 어원상 노모스의 말리가 합성어가 되어 노몰리로 이름이 붙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명을 통치하던 노모스들은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온도 변화로 혹한기 시절에 추위를 못 버티고 멸종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며 다른 외계 종족이 지구에 와서 그들을 멸종시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음모론 그룹에서는 넵탈리안으로 지금도 우리처럼 살아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고 지구 지하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서류 노모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들이 우리 문명의 시작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먼 사촌 정도 되는 존재였을까요? 노몰리는 실제 노모스의 형상을 조각한 것이며 노모스 말리의 합성어일까요? 도곤족의 놀라운 천문 지식은 정말 노모스들이 전해준 지식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의 답으로 귀결됩니다. 외계인은 존재하고 그들은 지구에 왔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